정우는 그렇게 미친 듯이 밤중에 차를 몰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와 함께. 하지만 침실에서 들려온 은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피가 나와.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경고음처럼 정우의 귀에 울렸다. 망설임 없이 정우는 전화기를 들어 응급실에 전화하고 곧바로 아내를 차에 태웠다. 그날 밤은 가랑비가 내렸고 경부고속도로는 여전히 컨테이너 트럭들이 유란하게 달리고 있었다. 정우는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최대한 빨리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 의사는 은지가 32주차부터 조산 징후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들은 한 달 넘게 조심스럽게 지내왔다. 은지는 조심해서 식사하고 부드럽게 걸으며 정확한 시간에 태아 건강을 위한 약을 복용했다. 부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밤에는 모든 커브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고 은지는 뒷좌석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정우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베었다. 그는 백미러를 보기도 두려웠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볼까봐. 전화기가 울렸다. 장모가 전화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한 가지 질문만 들렸다. 태아에 문제가 있는 거니? 정우는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까? 피가 많이 나온다고 말할까? 아니면 은지가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까? 결국 그는 네라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거의 3시쯤 차는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즉시 은지를 안으로 데려갔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정우는 서류 제출, 보험카드 제시, 몇 군데 서명하는 것만 겨우 했다. 그것도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채로. 긴급 제왕절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고 그는 서명했다. 젊은 의사가 와서 임신 기록에 대해 몇 가지 질문했다. 정우는 모든 의료 기록을 제출하며 은지가 이전에 강남구 개인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태아의 간에 종양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부부는 걱정했지만 그저 착오라고 생각하여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의사들이 그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랐다. 그 후 정우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문이 닫혔고 그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환자 이름을 호명하는 스피커 소리, 지나가는 들것 소리, 복도를 달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모든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였다. 정우는 은지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쇼핑몰에 갔던 때, 태아가 강하게 차서 둘 다 웃음을 터뜨렸던 때를 기억하려고 했다. 그건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정우는 자신의 무관심함을 자책했다. 만약 그가 은지를 더 큰 병원에서 조기에 재검사받도록 했다면, 만약 그녀가 집에서 너무 많은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모든 만약은 소용없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최상의 결과를 빌 수밖에 없었다. 거의 4시쯤 한 의사가 나와 그를 만났다. 의사는 은지의 혈압이 매우 높고 태아의 심장에 스트레스 징후가 있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전에 의심되었던 간의 종양 때문인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수술 중에 확인할 것이며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다. 정우는 수술실 대기구역으로 갔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는 밝은 조명 외에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타나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연애 시작부터 결혼,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순간까지 그는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를 돕거나 자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남자로서 때로는 가만히 서서 견뎌야 할 때가 있다. 아마도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는 이 인내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다. 그는 일어섰고 심장이 가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성은 빠르게 말했다.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의사가 태아 상태가 예상보다 복잡하니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우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은 후 다시 문이 닫혔다. 1시간이 흘렀고 또 30분이 더 지났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정우는 자신이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는지,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지, 수술실 앞 복도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세지 못했다. 안에서 누군가 나올 때마다 그는 달려갔지만 오직 고개 젓기나 유감스러운 시선만 받았다. 마침내 그는 아주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한 의사가 수술실에서 빠르게 나왔다. 그의 입은 또렷하게 말했다. 여자아이입니다. 1.8kg의 작은 미숙아예요. 지금 신생아 특별치료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의사를 따라보며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은지가 기다려온 작은 딸의 이미지가 그려졌다. 성별을 알기도 전에 벌써 봄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몇 분 후 다른 간호사가 급히 나와 은지가 출혈이 심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 순간부터 정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더 걱정해야 할지, 저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전체 병원이 침묵에 빠진 것 같았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메아리쳤다. 나는 은지를 잃게 될까? 또 다른 의사팀이 나타나 장비를 밀고 수술실로 곧장 들어갔다. 문이 다시 꽉 닫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단지 숨막히는 무거운 기다림만 남았다. 거의 새벽 5시쯤 정우는 잠시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아기는 작은 유리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너무나 작고 마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만지기를 두려워하며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아직 표에 기록되지 않았고 단지 환자 김은지의 딸 36주 출산 관찰 중이라는 글만 있었다. 정우는 아기를 보고 간호사에게 은지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작게 말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우는 복도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은 수술실 방향을 향한 채 선고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또 1시간이 지났다. 흰 가운을 입은 키 크고 흰머리가 섞인 남자가 나왔다. 수술팀장이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고 고개를 작게 끄덕인 후 정우에게 옆에 작은 회의실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안에서 의사는 은지가 산후 출혈이 있어 수혈을 받았고 심장을 계속 뛰게 하기 위해 제세동기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심장이 거의 1분 동안 멈췄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현재 은지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지만 혈압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사는 위험을 넘겼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우는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자 장모가 언제부터인가 와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고 단지 가까이 서서 작게 물었다. 우리 딸이 살아있니?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둘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시간 후 은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여전히 가족들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단지 환자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미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고 영양 공급을 받으며 가벼운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수유 시도 후 간호사는 아기가 젖을 빨지 않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다고 보고했다. 정우는 즉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괴사성 장염인지 물었다. 어떤 이는 그럴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 나이 든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가 너무 작아서 이전에 의심했던 종양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우는 아기를 바라보며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방금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는데 이제 새로운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전 9시쯤 신생아과의 한 의사가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기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으며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젖도 빨지 않는다. 간이나 복부의 기형이나 종양이 의심된다. 그들은 즉시 아기를 영상 진단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정우는 따라갈 수 있는지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초음파 검사 동의서에 또 서명했다. 초음파 기계가 작동할 때 정우는 화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음파 의사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탐침을 아기의 아랫배 주변으로 여러 번 움직인 후 한 위치에서 멈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손을 멈추고 이미지를 저장한 후 정우에게 돌아보며 간결하게 말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우는 초음파실을 나오며 마치 폭풍우를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흐려졌고 모든 소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겼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의사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경고처럼 느껴져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대기실로 돌아갔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의 발걸음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를 질질 끄는 것 같았다. 매 걸음이 끝없는 긴 순간처럼 느껴졌다. 방에 들어서자 장모가 앉아 있었다. 문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정우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뿐. 그녀는 이해했다. 단지 그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것이 그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각자의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신생아 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정우를 보지 않고 장모에게 말했다. 아기에게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면밀한 관찰을 계속해야 합니다.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희망이나 위로는 없었다. 단지 복잡한 수술에서의 지시처럼 간결하고 차가운 단어들 뿐이었다. 정우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 앞에는 조용한 긴 복도가 있었다. 소리는 없었고 단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의사들이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 것을 미는 소리만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은지와 보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싶었다. 그의 딸이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다가왔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그를 보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관찰할 것입니다만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우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종양인가요? 의사는 정우를 한참 바라본 후 대답했다. 종양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할 것입니다.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의사의 단어들은 그의 마음속에 불명확하게 가라앉았다. 그저 혼란스러운 뒤섞임만 남았다. 그는 대기실로 들어가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의 주변 공간은 이제 탈출구 없는 광활한 공허함 같았다. 장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정우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친숙한 제스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가볍고 걱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인내, 모든 용기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일 것이다. 갑자기 한 간호사가 들어와 정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일어섰고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번에는 보미의 초음파를 담당했던 의사였다. 정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간호사를 따라갔다. 급한 발걸음으로. 그들은 그를 초음파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최신 초음파 기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기계 옆에 앉아 화면을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본 후 정우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한 번 더 추가 검사를 할 것입니다. 아기의 상태를 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의사와 그 주변의 장비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그를 질식시키려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의사는 작게 말했다. 아기의 배 안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양과는 다르며 특이한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우는 의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두려워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아기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해석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우는 초음파실을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병원의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다. 단지 환자들과 가족들의 한숨 소리만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에 계속 울렸다. 그는 포기할 수 없다. 그는 장모가 앉아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앉아서 머리를 숙인 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가 종양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관찰할 거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에게 모든 힘을 전하려는 듯한 단단한 악수였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정우의 모든 생각은 이제 한 가지로 집중되었다. 그는 신념을 지켜야 했다. 은지를 위해, 보미를 위해 무너질 수 없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정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텅 빈 방에서 기다렸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병원은 항상 붐비고 시끄러웠다. 급한 발걸음 소리, 간호사들이 업무를 교대하는 소리.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선명하지 않은.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의 희미한 햇살이 더러운 유리창을 통해 비추고 있었다. 바깥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감정은 폭풍우처럼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진정되지 않았다. 장모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잠이 부족해 흐려진 눈으로.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나눌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장모는 은지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낳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사람. 지금 일어나는 일은 두 가족 모두의 가슴을 찢는 일이었다. 아무도 이런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정우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눈으로는 익숙한 얼굴을 찾고 있었다. 마침 그때 병실에서 과장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는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는 말했다.
아기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찰 중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의사의 대답은 너무 모호해서 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지난 며칠간 모든 것이 무력감 속에서 흘러갔다. 고통은 굶주린 늑대처럼 그를 안팎으로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 복도로 내려가 숨을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 했다. 어차피 이곳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커다란 바위를 메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다른 병실들, 다른 병상들, 역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은지만 생각할 수 있었다. 봄이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들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정우는 자신과 은지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큰 행복을 맞이했다. 첫 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물. 이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다. 정우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췄다. 은지가 누워있는 곳.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단지 그녀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만 있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 현실에 직면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은지의 모습, 그 주변의 선과 바늘과 기계리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거기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우를 보고 작게 말했다. 부인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관찰이 필요해요. 의사가 내일 아침에는 면회를 허락할 수도 있대요.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걱정 중 일부가 줄어든 것 같았다. 적어도 은지는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보미에 대한 걱정, 곧 나올 검사 결과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병실로 돌아갔다. 장모는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정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공기 중에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몸의 무게가 아니라 그녀의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의 무게였다. 은지는 임신하고 보미를 낳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장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갑자기 정우는 자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느꼈다.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는 인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절망에 빠지도록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든 그는 은지와 봄이 곁에 있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정우는 부어오른 눈으로 깨어났다. 어젯밤 그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의사가 은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봄이에 대한 걱정이 계속 괴롭혔다. 그는 어젯밤 의사가 아기 뱃속의 종양에 대해 말한 것, 일어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해 기억했다.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검은 구름처럼 그의 마음을 둘러싸고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다. 정우는 은지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침 일찍 깨어났지만 여전히 약했다. 눈은 흐리차고 말도 많지 않았다. 은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마치 격렬한 전투를 겪은 것처럼 창백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가 그들을 감싸도록 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정우는 그 눈빛 속에서 고통을 느꼈지만 은지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아내, 그가 함께 많은 슬픔과 기쁨을 나눈 사람이 이제 너무 큰 걱정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그저 그녀 곁에 있으면서 다음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과장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정우와 은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은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는 의자에 앉아 가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정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기에게는 우리가 걱정했던 종양이 없지만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은 드문 기형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우는 듣고 있자니 마치 무거운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기형. 그는 의사의 말을 반복했다. 의학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드문이라는 단어에서 그는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의사는 계속해서 보미가 임신 중 매우 드문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태아 내 태아 증후군으로 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몸 안에 흡수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종양이 아니라 임신 과정에서 두 태아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특이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는 특히 보미의 작은 몸에 스트레스를 줄 때 아기의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우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나요? 그는 마치 그것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우리는 남아있는 태아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는 그 후에도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고 이 상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기는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우는 거기 앉아 있었다.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다. 그의 일부는 종양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어 안도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가오는 또 하나의 수술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의사가 수술이 성공하면 아기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것이 없었다. 의사가 떠난 후 정우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직 너무 불확실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다.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은지야.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정우는 말했다. 비록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그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장모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정우와 은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대 가까이 걸어와 앉았다. 그녀는 손을 은지의 이마에 대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위로의 제스처처럼. 은지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정우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체념이 있었다.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장모는 그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이 순간 그녀의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녀는 인생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가족, 연결, 그리고 사랑만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것이었다. 정우는 장모를 바라보고 다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하는 두 여자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강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기적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항상 굳건히 서서 그들과 함께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정우는 의사가 떠난 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병실을 왔다 갔다 했다. 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매번 시계를 올려다볼 때마다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걱정과 불안이 그를 워감해었다. 은지는 여전히 거기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피곤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정우는 그녀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지만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복잡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딸의 탄생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기 침대부터 옷까지, 심지어 이름까지.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정우는 그저 기도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수술을 담당할 의사였다. 그는 정우를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추가 검사를 했고 아기의 상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누군가에게 눌려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